중개 밑줄, 중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옛날 문제입니다. 13회 이전에 나왔던 것.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 밑줄. 밑에 상사 중개 X. 상사 중개가 아니고 민사 중개를 한다. 3번 지문 있나요? 민사 중개는 상행위가 아닌 것.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뭐라 하겠어요? 상사 중개를 해요. 상행위가 아닌 뒤에 혼인 중매는 상행위요. 직업 소개 등은 뭐라 부른다? 민사 중개. 시험에 나왔던 게 4번에 시험 나왔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아시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보 공개해 주는 것이지 중개하는 거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의 거래정보 사업은 중개로 볼 수 없다. 지시 중개란 말은 익히실 필요 없어요. 중개가 아니고 정보를 공개해 줄 뿐이지 사업자가 중개하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없답니다. 2번 지문에 개공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상인 지위를 가진다. 중개업을 하는 개공도.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개공의 목적은 뭐예요? 영리, 영업 행위니까 상인 지위를 가진다라고 해요. 앞에 보증각서를 써주는 것도 상행위다. 상행위에 해당한다. 중개도 기본적 상행위이다. 중개업을 하는 개공의 중개행위 목적도 돈 벌 목적이니까 상행위이다. 상행위, 상행위는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1번에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가 아니고 뭐다? 민사 중개이다. 개업 공인사 하는 중개업도 뭐다? 중개업을 하는 개공도 누구다? 상인 지위를 가진 상인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하는 일은 정보 공개를 해주는 것이지 중개하는 것은 아니다. 11번 중개행위와 다른 개념 비교. 1. 고용, 도급, 위임 쭉 나와 있죠. 앞에서 배우신 게 한 개 있다. 중개는 대리행위다. 중개행위는 뭐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고 모의고사에서 중개는 사실행위다 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계약, 어떤 계약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인 중개계약은 손님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는 계약 아니야?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은 민법에서는 여러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겠죠. 대리권 수여하는 것도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거고, 고용계약에서 고용인에게 일을 맡기는 거고, 도급계약도 공소 맡기는 거고, 현상광고계약도 강아지 찾아달라고 광고되는 거 아니야? 여러 제도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관계인 어떤 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위임관계와 같다. 그럼 같은 내용은 공통점이 있겠다. 민법에서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판례도 개업 공인 중에서도 중개 의뢰인이 의뢰한 취지에 따라서 본질에 따라서 어떤 주의로서 선관주의로서 중개물을 처리해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거기 1번에 고용 있네. 고용.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제가 고용인 소속을 두었다고. 고용계약 아니야? 소속이 내가 월급 1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일 관계없이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고용계약에서 피용자는 소속은 월급을 받는 데까지 일을 완성해야 돼요. 일 완성 관계없이 일만 하면 출근만 하면 주는 거 아니야? 노무 제공 자체가 보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한 개공은 손님으로부터 보수 받잖아요. 보수는 중개만 하면 보수 나와요?
일 완성이 돼야지. 중개 완성. 그러니까 고용은 일 완성 관계없이 노무 제공 자체 보수가 지급되는데 중개 계약한 개공은 중개 완성이 되어야 일 완성 대가이다. 그런 거. 구체 체크할 필요가 드러나 두시면 돼요. 도급 계약 있나요? 도급 계약한 공사도 학원 이거 건물 공사한다고 도급을 줬다고. 그럼 이 공사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 하겠죠? 뭘 해야? 내가 맡긴 일이 완성돼야 주죠. 그러면 도급하고 중개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일 완성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현상 광고하고 중개는, 현상 광고는 강아지 왜 전봇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강아지 사진 붙여놓고 실종 당시 행색을 적어놓고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음 전화번호 전화하죠. 광고자, 광고 내는 사람이 광고자가 광고에 명시한 행위를 완성한 자,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보수 지급하겠다 광고 냈죠. 이에 응한 자, 응모자는 전화해서 내가 네 강아지 찾아줄게 하면 보수 나와요. 일이 완성되어서 물건이 인도되어야 요물 계약 아니야. 현상 광고 계약은. 그러면 중개 계약은 요물 계약이요. 낙성이지. 중개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계약 성립. 요물 계약이고 낙성 계약 다르죠. 공통점의 현상 광고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맡길 수 있다. 중개 계약도 불특정 다수에게 맡길 수 있다. 이는 공통이라고. 현상 광고는 용어에서 광고 방법으로만 응모자를 모집한다고. 중개 계약은 광고에서 개공을 모으는 거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 일 완성되어야 성립이지만 중개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는 점에서 공통이다. 광고의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뭐? 현상 광고. 중개 계약은 광고의 방법으로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직접 하잖아요. (3번에) 위임 있나요? 위임과 중개는 유사하다. 판례죠.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 성관주의 의무. 유사하다 밑에 성관주의 의무. 위임 계약은 무상의 원칙이요. 위임은 대표적으로 소송을 맡기려면 어디 가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변호사 사무장에 나와서 상담하죠.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수금이 얼마고 성공 사례금이 얼마다 하죠.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안 하면 공짜예요. 그게 무상이다 유상이란 말은 무상은 약정을 한 때만 돈을 받을 수 있고 약정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무상이에요. 그 중개계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유상이고 보수를 내가 받지 않겠다 포기하면 그때 예외로 무상이 되죠. 그래서 위임은 무상이 원칙, 중개는 뭐 유상이 원칙. 공통점은 뭐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 정도 넘어갑니다. 불안해 죽겠다 지금. 막 넘어가는데 더 넘어가야 되면 사실은 더 넘어가야 돼. 12번 중개업과 중개행위. 기출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하고는 비교 안 된다. 깔끔하다 아주. 자격 취득했다. 누가? 공영이사 등록하지 않았다. 누가 아니다? 개공이 아니다.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업이다. 주된 업무로 살 때면 업이 아니고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금전소비대차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컨설팅 사업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업에 해당될 수 있다. 당사자 간 환매 계약, 환매도 매매죠.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기출문제죠. 4번은 중요 판례입니다. 중개행위 밑줄. 방금 전에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한 행위가 뭐? 중개행위. 중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보증인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알선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보증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중개행위이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가 발생돼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소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중개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럼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공이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라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뭐이므로 뭐이기 때문에 뭘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상 일시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뒷주문은 함정이요. 이므로 이기 때문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상 일시적으로 나오면 이런 게 다 기출되었던 함정 지문이에요. 뭐 이므로 뭐 이기 때문에라고 출제하는 사람은 초짜예요. 단문으로 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의고사 볼 때부터 이므로 이기 때문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상 일시적으로 나오면 뒷지문은 함정이다 하고 유의하게 써보세요. 다 틀린 것은 아닌데 보통은 뒤에 틀리게 만든다고.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임시중개시설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중에 시험에서 우리 과목이 특히 심해요. 함정이 되는 지문이요. 함정.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는 의사. 줄이면 어떤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되어야 한다. 진정에 속으시면 안 되고 위하여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되면 중개는 완성되었다.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 아니야. 완성이 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하고 그 대가로서 뭘 받고? 여기에 중개 업무라고. 그러면 계약 체결 후이면 중개는 끝났죠? 계약 체결 후라고 지문 지어지면 민법 아니요? 매매 계약 체결 후이면 남은 게 이행만 남아있잖아요. 계약 체결 후 나면 뒤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줄이면 이행 행위는 중개 행위이다? 아닌데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개공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에 관여한 행위는 객관적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누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개공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 관여하던 중 잔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뭘 하다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관여.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나와요. 중개행위는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행위는 쌍방 의뢰 받아야만 가능하다. 쌍방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 4번, 5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13번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 중개업 밑줄 하시고 등록하자는 갑이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업이죠. 우연히 친구 A 야가 우연히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노래방 가면 거의 여자분 중에 한 분은 우연히를 꼭 부르시더만. 만난 내 사건 뭐 우연히가 뭐예요? 우연히 나오면 업이다 아니다? 그 말이요. 우연히를 찾고 있나 지금? 우연히 나면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2번 3번 관리 대행 겸업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고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다. 분양업이지 중개업이 아니고. 개발에 관한 상담 이런 뭐 상담 컨설팅은 뭐예요? 그러니까 3번의 관리 대행 5번의 상담은 겸업이라고 중개업이 아니다. 그 질문이 잘 나오고 4번은 자기가 지어서 파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고 분양업 매매업이라 한다. 분양업이 뭐예요? 매매업이지. 매매업은 중개업이 아니죠. 14번 기출문제까지 다 풀면은 진짜로 이거 뭐 어쨌든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니까
어쨌든 8월까지 기출문제집은 2번, 3번을 꼭 보시라고. 모든 과목이. 이 문제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집 안에 있는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여기 문제집에서 우리 과목으로 치면 최근 판례 같은 거 많이 없어. 어쨌든 수업을 듣는 목적은 읽어오시고 예습 배우시고 복습률을 듣고 마치시라고. 그 체크해 오시는 부분 중에 지우란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보실 필요도 없고 체크한 부분인데 수업은 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체크해 오셨잖아요. 그것만 간단히 읽고 마치시라고 우리 과목은. 더 보고 싶으시다. 그럼 뭐 하시라고? 기출문제집을 기본처럼 읽으시든지 조문집에 가로채기를 한 번 더 해보시든지. 조문집은 가로채기는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점심 드시고 10분 20분 그렇게 하셔야 돼. 한 장씩 그렇게 하셔야지. 저거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답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답을 찾아내보니까 요약집 찾기도 귀찮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가만히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먼지가 뽀에 쌓여가지고. 어쨌든 이제 7, 8월 달이 마지막 기회예요. 8월 말 되면 지금 조문 체크하는 게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셔야 돼. 14번 중개업 밑줄. 계속 반복성이 없다. 업이다. 우연한 기회 같은 말이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설 등록을 하자는 자이어도 받고 업이면 업에 해당한다. 처벌 대상이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니까 그죠? 등록을 하자는 자가 받고 업이면 중개업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죠. 형벌 얼마? 3-3. 거래 계약은 유효.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 일정한 보수를 받고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업이다 아니다. 받고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다. 어디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컨설팅 행위에 부수했다. 관계없이 받고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다. 거기 업 아니야. 4번도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해도 된다. 그 토지만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받고 중개를 업 중개업이다.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밑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을 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사에 이루어져도 업이다. 요게 판례 원문인데 앞에 선생님이 변형시켰던 건 뭐예요? 뭐를 빼고 부동산 저당권 설정행위 빼고 금전 소비대차 행위는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시험 나올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디에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의뢰 받고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뭘 했다? 업을 한 것은 업이다이다. 15번 중개 용어와 관련된 설명. 법정지상권 밑줄 중개대상이다.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이 붙어 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은 중개대상이다.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거요.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이니까 중개대상이 아닌데 성립된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임목과 따로 떼어서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법정지상권 양도행위는 중개대상이다. 부동산 유치권 성립은 중개대상이다. 부동산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 아니야. 공사대금 못 받았다 앉아버리면 유치권이잖아요. 그러면 법정 붙은 것은 뒤에 성립을 묻고 있는가 양도를 묻고 있는 거 공부하시면 돼. 법정 성립은 중개대상이 아닌데 부동산 유치권은 수반성 배우시잖아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통유성 하면 수반성 배우시죠? 내가 받을 돈이 있다 없다? 피담보 채권 양도할 수 있죠? 부동산 유치권 양도 가능하니까 법정지상권,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이다. 뭐는 아니다. 성립은 아니다. 2번 됐고 3번 외국법 자격 취득한 자 공인인수 아닙니다. 어떤 법? 이 법. 소속이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인사만 말한다. 법인 X 계공 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인인사이면 다 누구다? 소공입니다. 사원 임원도 포함된다. 공인인사이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소공은 계공 빼고 법인 대표자 빼고 분사무소의 책임자 빼고
소속되어 있는 누구이면 공인중개사이면 고용인이어도 소속이고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포함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고용되어서 소속되어 있는 누구이면 공인중개사이면 법인이든지 아니든지 다 소속에 포함되니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만 소속이 되면 안 된다고. 소속 법인은 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다. 무조건 법인이든지 아니든지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이면 고용인이든지 사원, 임원이든지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중개보조원은 아닌 자 나왔죠? 뒤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누구? 그럼 이게 기출문제 같으면 소속이라 하면 소속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뒤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확인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배우셨잖아요.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공이 언제?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자는 누구만? 개공만.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만? 개공만.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공까지는 보조는 손대면 안 돼요. 16번에 박스에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핵심 단어가 소속은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T가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어 있다. 누구? 다 소속입니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소속. 무인한기는 됐어요. 17번 1번 지우시고 2번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등기 등록한 물건을 준부동산이라 한다. 임목은 등기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다 등기했다. 임목 등기부가 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부가 있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 밑줄 하시고 밑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공통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세 가지는 준부동산이다. 등기부가 있다. 그죠?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하고 뭐의 목적이 된다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 3번 지우시고 4번 3번 지우시라고. 고유 중개업자의 중개업자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 썼던 말이요. 이런 말입니다. 3번 질문은 자꾸 뭐 읽으시는 모양인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공만 할 수 있다. 고유 전속적이다 해요. 누구한테만? 개공에게만 속하는 고유 전속적인 물건이요. 무등록인 사람은 중개업을 해요? 살인할 수 있다. 무등록 중개 살인하고 부엌 갔다 서고 오고 그거는 적법하단 말이 아니지. 무등록인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무등록인 사람이 세 가지 거치면 중개업에 해당은 되지만 할 수 있단 말은 법으로 허용하겠다 그 말 아니야. 누구한테만 허용된다고? 그게 고유 전속주의 때 그런 말 써요. 그냥 읽지 마시라고. (4번) 개공 뒤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매매 업 금증이다.
형벌이 얼마? 1-1. 행정처분은 이미 취소. 소공이 중개대상을 매매업하면 또 정신 나갔다 봐라. 소공이 자격정지. 토지 매매업 금지입니다. 건축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같은 말이죠. 5번 지우시고 18번에 1번 토지는 1필 단위로만 중개대상이 된다. 왜요? 그러니까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매매 가능하고 1필지 단위로 저당권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개대상에는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용익권은 1필지 일부도 가능하니까 그런 개념이요. 콘크리트, 볼트 조립 방식 정착물이다.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이다. 아니니까 중개대상은 아닙니다. 한 동의 건물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뭐는 아파트요. 101동 1501호 한 동의 일부라도 구분 소유한다. 시험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라고. 이해를. 건물도 한 동 단위로만 중개 가능하다. 방 3칸짜리 임대차 나올 수 있잖아요. 한 칸만. 토지 일부 중개대상이다. 건물 일부 중개대상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건물의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었다. 구조상, 이용상, 천정, 벽, 바닥이 따로 되어 있고 이용상, 처리물이 따로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 소유 객체된다. 어디서 배웁니까? 집합건물법에서 배우시겠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이게 판례가 길어서 슬픈 판례 아니야. 판례 문문이 워낙 길어가지고 판례인데 나온 적이 없다고.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를 300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300명을 다 모았어요. 이 300명은 분양받는 것 자체가 보장이 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300세대 지어서 300명한테 분양하겠다고 모았다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죠.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남은 게 뭐예요? 동호수 추첨만 남아있지. 추첨만 남아있죠. 이건 구체화 되었나 안 됐나요? 나는 분양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구체되어 있지. 아직까지 뭐는 안 됐다고. 당첨 안 됐다고. 분양계약은 없지만 상당히 구체화된 것이므로 분양권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면 갑이 300명 중에 한 사람이 갑이다. 내가 이게 분양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안 됐어요? 내 딱지는 판다 못 판다? 판다 그 말입니다. 중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 그건 관계없이 뒤에 뭐?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된다. 몇 동 확정되죠? 확정되는 구체화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뭐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한번 읽어두시라고. 분양계약 체결되지 않 거기 속으시면 안 돼. 원칙은 뭐 분양계약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이다. 그건 아시는데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입주권은 중개대상 된다. 시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판례 문문이 이만큼 길어요. 그 판례를 선생마다 줄이는 방식이 좀 달라요. 판례 문문이 기니까 뚝뚝 띄어서 내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첨만 남아있고 추첨하면 확정이 되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추첨이 남아있고 확정되죠. 앞으로 되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만 밑줄하시면 돼. 추첨만 남아있고 확정이 될 것이고 상당히 구체화된다 나오면 아직까지 분양되었어요. 특정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도 판다고요. 중개대상이다.
19번.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영업시설. 권리금은 아닙니다. 잘 나오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행위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하면 알선했습니다 해도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처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나오면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보수 한도 적용이 없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명인방법 될 수 있다. 동산질권 얼마 친절한 동산질권 동산까지 넣어줬잖아요. 지금 될 수 없습니다.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밑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20톤 미만 20톤 이상 안됩니다. 20번에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됩니다. 건축 중에도 세 가지가 좀 된다 그랬죠. 뭐 지붕, 주벽, 기둥. 2번 맞아요, 틀려요? 지붕, 주벽, 기둥이 빠졌다. 기둥. 이거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입주 예정자.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건물이다. 4번 됐고 명인방법 등기하지 아니한 수목입단. 명인방법도 없고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수목입단은 정착물을 맡고 부동산을 맡지만 따로 분리해서 매매가 돼요. 그 유예시라고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21번 1. 건물에는 기존 더하기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은 개인거요 국유요? 국유니까 될 수 없다. 임목 되고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지위 대토권 밑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하기 중개행위가 중개행위 X 더하기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 X. 그 대토권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지금까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여기 나왔고 그러면 좀 더 확장시키면 대토권 매매 알선은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도 공제사업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줄이면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이 포함된다. 저당권, 유치권 포함되죠? 22번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 틀린 것.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입단. 이는 임목법 내용인데 보존 등기하러 갈 때 등기소에 바로 뛰어갑니까? 시장군수한테 갔다 가야 돼. 시장군수한테 수목의 집단이 있는데 이걸 등기하고 싶다고. 등기하고 싶다 그 말은 뭘로 만들고 싶다고? 등기해서 뭘로 만들고 싶다고? 임목을 만들고 싶다고. 그럼 임목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 신청을 바로 할 것이 아니고 등기할 때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할 건지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할 건지 등기관이 안다? 모르니까 등기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잡아라. 그래서 이 수목 입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려면 토지가 있나요 없나요? 토지상에 있는 것이 수목이니까 토지 소지지 관할 시장군수 찾아가서 내가 네 관할 지역 내 내 토지 일필지 전부에 수목 입단이 있을 수 있다. 일부만 있을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임목법에 가보니까 네한테 갔다 오라 돼 있더라고. 시장군수. 왜냐하면 등기할 때 등기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모르니까 누가? 등기관이. 임목 등록원부에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 등록해달라고 아니면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등록해달라고 수목의 소유자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신청한 만큼 전부 등록 신청 들어오면 전부 해주고 일부 나오면 일부. 그럼 요만큼을 등록하고 싶다. 요만큼에 대해서 나무가 있다 그 말 아니야? 요만큼을 등록하려면 요만큼임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전부?
도면을 첨부해서 임목등록원부에 등록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등록원부에 전부를 등록해주거나 일부를 등록해줘.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이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야 등기관도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할 건지. 그래서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입단은 어디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한한다. 그 때문에 또 X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목 등록 원부에는 일부 등록되어 있는데 지가 마음대로 전부 등기하면 안 된다고. 등록 원부에 등록된 만큼만 등기가 된다. 한한다. 수정의 제한이 있겠나요? 일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양도할 수 있다. 더하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된 수목에 저당권의 효력은 자빠져도 미친다. 미친다. 경미할 수 있다.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떤 법을?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줄이면 임목법은 등기법의 특별법이다. 5번 지상권자 밑줄.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다. 그 말은 남의 땅 위에 나무 심어서 등기 만들었다. 그럼 임목 만들었죠.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담보 잡았죠.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 포기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23번 임목이란 1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뭐한 것? 보존 등기 받은 것. 어떤 법에 따라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다음에 임목법 넣으시고 임목법에 따라 보존 등기 받은 것. 이번에 뭐 소정의 제한이 있다.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체 생략하고 있을 필요 일부도 가능합니다. 수정의 제한이 없다. 범위의 제한이 없어요. 3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밑줄. 맞아요? 아니요. 법에서는 준부동산의 말을 안 써요. 학개론에서만 준부동산 쓰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을 법대로 풀면 뭐요? 부동산으로 본다 그 말 아니요. 그래서 의제 부동산 아니요. 그게 단문으로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애매하게 가만히 계신다고. 준부동산을 푼 말이 뭐요? 부동산으로 본다. 거기 한 개 지문 따로 끊으시라고. 뒤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거꾸로 토지 소유권, 토지 동그라미, 토지 소유권 처분, 토지 지상권 처분은 뭐만 처분되지? 토지만 처분되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4번 임목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제 뭐가 되었다? 임목이 되었다. 등기관은 임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 등기부 어디? 표제부에 들어갑니다. 값 걸고 상난하면 안 되고.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 싶다. 보험에 가입한다.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가 달라지면 법정상권 나와야 되겠죠.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24번이 재단이죠. 재단은 시험에 나온 게 딱 두 개 지문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들을 수 있다. 거기 한 개 지문. 재단에 속한 물건은 전체가 몇 개? 한 개로 취급되니까 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을 들을 수 없다. 그 정도 나왔어요. 1번부터 해서 낯선 지문이 있다. 이제 보존 등기는 등기 후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말이죠. 3번, 2번 보존 등기하게 되면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 재단에 속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예외로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의 동의가 있으면 공장은 세를 놔도 된다.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번 공장재단에 속하는 토지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그게 4번이 시험 나왔던 지문이고 5번 보세요. 5번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재단은 전체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재단 목록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들어가 있더라고.
기업과 갑이 자금 확보하려고 자기 소유 토지, 공장, 건물,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 지상권을 넣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보존 등기했죠. 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1부동산 1등기용지죠. 재단 등기부 1개죠. 전체가 몇 개? 1개 부동산을 취급. 그러면 여기 토지는 따로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건물 등기부, 지상권 등기. 그러면 재단에 속한 것 중에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 이 건물, 이 지상권이 재단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다 공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공시를 안 해버리면 악용할 거 아니야? 기업 자금 대출받기 위해서 넣어놓고 여기에 이미 기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에 넣어서 이미 대출받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공시가 없으면 깨끗한 물건인 모양이다 하고 또 빌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재단에 속한 것은 전체가 1개이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정도 시험 나왔어요. 여기 이제 재단 저당법을 풀어놓은 것이 재단에 속한 것 중에서 별도 등기가 된 것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 어디에 공시할 것인가. 기업과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하고 있으면 소유권 공시하는 갑구사항란에 이 토지 건물은 지상권 등기는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 아니야.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어디? 을구사항란. 임목 인지 아닌지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재단 나오면 표제부 하면 되고 해당구, 관련구, 갑구, 을구, 사항란. 사항란은 재단, 임목은 표제부. 그렇게 나누고 계시라고. 1번 지문도 10개월 이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책에 이 문제는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재단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돈 빌려 쓰려고요. 누가? 광업권을 가지고 공업 소유권 가지고 기업하고 있는 기업가가 기업 자금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따로 낱개로 가져가니까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1개로 묶어서 재단 보존 등기하면 전체가 몇 개? 1개니까 기업 자금 대출이 쉽잖아요. 그럼 네가 재단 보존 등기한 목적이 기업 자금 확보 목적이면 재단 보존 등기하고 몇 개월 이내에 10달 이내에는 등기한 목적인 담보를 잡고 대출 받아 써야지. 만약에 재단 보존 등기에서 1개를 다 묶어 놨잖아요. 10달이 지나도 저당권 설정 안 했다고. 이거 악용이지. 재단 보존 등기 해놓고 10달 이내에 담보를 안 잡았다고. 재단 등기한 목적이 뭔데? 기업 자금 확보 목적으로 재단 등기했다면 10달 이내에 네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야 하는데 10달이 지나도 저당권 설정 안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금 대출 확보 목적은 없고 그냥 토지 건물 낱개로 둬버리면 채권자가 다 강제 집행할 거 아니에요. 이걸 피할 목적으로 묶어버릴 수 있잖아요. 묶어버리면 이거 따로 분리 처분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단은 기업과 보호취지인데 기업과 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했다면 몇 달 이내에는 10개월 이내에는 담보 잡고 쓰라 그 말입니다. 안 쓰면 악용했다 보고 보존 등기 효력을 없애버린다고. 등기가 되어서 전체가 몇 개인데 보존 등기 효력을 없애버린 다음 등기가 없어지니까 낱개로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낱개로 보낸 다음에는 채권자가 낱개로 돌아왔잖아요. 기업가가 돈을 안 갖고 있다. 경미 신청이 된다고. 10달까지는 기업가 보호해주고 10달 지나면 기업가 보호를 안 해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10개월이요. 사항란이요. 그게 이제 뭐 재단 저당 법 조문을 좀 더 확장해서 나올 만한 지문이 1번하고 지금 밑에 5번 지문 정도 보시면 돼. 됐어요? 너무 길다. 문제가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풀었어요 이거를? 쉬었다 합시다.